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맨 처음에 남편 바람을 어떻게 되셨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가 촉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저는 알거든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만 믿고 있고 남편이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안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저 또한 남편이 바람 피울 줄이라고 상상도 못했었고 정말 그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에 수많은 힌트를 저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겠지, 왜 저러지?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이 너무 커진 다음에, 상간녀와 남편이 너무 깊게 빠진 다음에 알게 되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 바람의 초기 징후들, 지나쳐서는 안 되는 초기 징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이유 없이 꼬투리 잡고 화내기입니다. 특히 아내에게 외모 지적을 툭툭 던져댑니다. 너도 머리를 좀 어떻게 해보지 그래? 너도 손톱에 예쁜 것 좀 칠해봐. 정장 스타일로 좀 입어봐봐. 옷이 그거밖에 없어? 야, 너 엉덩이가 좀 짝꿍댕이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외모 지적질을 합니다. 아니, 내가 20년 30년 동안 늘 빨고벗은 거 보고 살던 인간이 갑자기 내 몸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니까 아내분들이 좀 당황스럽고 자존감도 떨어지죠. 그런 걸 여러 번 당하다 보면 이 인간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여자와 내가 비교당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쎄하게 옵니다. 네가 다리가 좀 짧다, 이런 얘기를 하면 키 큰 년이랑 바람이 났구나. 네가 가슴이 너무 크다, 그러면 가슴이 작은 년이랑 바람이 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촉이 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림에 대한 꼬투리입니다. 갑자기 안 열던 냉장고를 막 열면서 야, 냉장고에 무슨 생태계가 있다, 야, 이 버섯 언제 산 거냐, 버섯이 이 안에서 자란 것 같다, 야, 이거 대파 썩어서 냄새 난다, 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살림에 대한 지적을 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내가 내가 요즘 좀 바빴잖아, 아니 집안일은 뭐 나만 해? 나도 맞벌이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 격한 반응을 일부러 유도를 해가지고 대판 싸움을 막 지가 붙여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야, 역시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내가 이러니까 너랑 말이 안 통하지, 너랑 나랑은 안 맞아, 이러면서 싸움을 걸고 집을 나가서 집 밖으로 나돌면서 상간녀를 만나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에 신경 쓰기입니다. 정말 팬티 한 장도 자기 손으로 사본 적 없고 와이프가 사주는 대로 주워 입고 다니던 인간이 갑자기 젊은이 양말이며 팬티며 옷 스타일이며 싹 다 바꿔가지고 자기가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사들고 오기도 합니다. 생전 저런 브랜드에 들어가 보지도 않던 인간이 갑자기 자라, H&M 이런 데서 막 옷을 사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저 인간이 혼자 저런 데 갔을 리가 없는데 싶은데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 이런 색깔 안 입어봤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어린애들 옷 같은 걸 사가지고 왔어? 하면 직장 직원들이 나 생일이라고 돈 모아서 사준 거야,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리고 생전 입어보지 않았던 그 퍼스널 컬러에 안 맞는 옷들 있잖아요. 막 쿨톤이라서 원래 황토색 옷 같은 거는 아내분이 사주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무슨 안 입어보던 색깔 이런 걸 막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신 이런 거 얼굴에 안 맞는데 이런 걸 왜 샀어? 이러면 그냥 한번 입어보려고 샀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상간녀랑 커플템으로 막 주문을 한 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스킨로션도 안 바르던 인간이 갑자기 거울을 뜯어보면서 내가 눈이 작네,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네, 여기 주름이 있네, 보톡스를 맞아야겠네, 어쩌네 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고요, 안 뿌리던 향수까지 뿌립니다. 이렇게 외모에 갑자기 부쩍 신경을 쓴다, 그러면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기복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중년 남자들은 감정 기복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한테 꽂혀가지고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면 막 감정 기복이 생기는 거죠. 어떨 때는 막 들떠가지고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부르고, 또 안 듣던 젊은 애들 노래를 들으면서 막 흥얼거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상간녀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싸우면 갑자기 가라앉아가지고 집에서도 틱틱거리면서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중2병 걸린 사람처럼 동태눈가를 해가지고 시무룩해져서 앉아있기도 합니다. 특히 연애 초기에는 내가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도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 나는 어떡하나 하는, 바람 피우는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이 쪽쪽 빠지기도 하고 얼굴이 막 시커매져서
근심 걱정이 있는 얼굴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상간녀와 잘 되기 시작하면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내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와이프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집에 오면 사악한 뱀눈깔이 돼서 죽일 것처럼 아내분을 노려봅니다. 이제 이런 거에서 눈빛만 봐도 안다 하는 것이 이런 뱀눈깔일 때 특히 눈치를 채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지?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네? 싶은 느낌이 들면 아, 밖에 다른 여자가 있어서 내가 밉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뭐 잘 때는 물론이고요. 어딜 가든 폰과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안 걸려있던 패턴이 걸려있기도 하죠. 그리고 원래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갔었는데 원래 15분이면 나오던 인간이 1시간이 되어도 이 인간이 나오질 않는 거야. 나중에는 막 당신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있어? 그년이랑 카톡하느라고 1시간씩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수상한 짓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겠다는 둥, 재활용을 버려야 되겠다는 둥, 지하주차장에서 차 빼라고 연락이 왔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나가요. 쓰레기 봉투 들고 막 나가요. 그래가지고 30분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런 경우에도 밖에 나가서 이 추워 죽겠는데 쓰레빠 바람에 음식물 쓰레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간녀랑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폰이랑 자매품으로는 차가 있는데요. 원래 집에 항상 스페어키를 놓고 다니던 인간이 그 스페어키를 회수해 가기도 하고 아내분이랑 같이 차를 쓰던 인간이 아내한테 차를 못 쓰게 만들기도 하고요. 차에다가 상간녀를 태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블랙박스가 들킬 수도 있고 뭐 소지품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와이프가 눈치를 챌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차에다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인간은 새 차를 뽑고도 새 차를 뽑았다는 말을 아내한테 안 한 인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늘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놨다가 저 멀리 옆 단지 주차장에 세워놓는다든지 이렇게 아내가 차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선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회식이 잦아지고 주변에 누가 자꾸 죽어나가서 상갓집에 간다고 맨날 그럽니다. 늦게 들어오는 거는 물론이고 외박까지 하죠. 외박을 하면 늘 하는 핑계가 누가 혼자 사는데 걔네 집에 가서 잤다. 회사 숙직실에서 잤다. 차 안에서 잠들어 버렸다. 이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 늘 5초 안에 받던 인간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5분, 10분쯤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요. 조용한 데에서. 그러면서 회식 중이었는데 잠깐 화장실 와서 받은 거야. 왜?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꾸 전화를 해대면 나 진짜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친구들이 전화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내가 쪽팔려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실 수가 없다고. 이거 다 비즈니스에 관련된 건데 왜 자꾸 비즈니스를 방해하냐고. 이런 식으로 술자리에 있을 때 전화하지 말라고 아내분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상간녀의 경우에는 또 눈에 띄는 것이 출퇴근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출근할 때 늘 8시에 나가던 인간이 갑자기 7시에 나가고 그거는 이제 상간녀를 태워가지고 직장에 출근을 하는 거죠. 퇴근 시간도 늦어지죠. 늘 야간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주말에도 출근한다, 출장이다, 당직이다, 뭐다 하면서 기어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자 이야기를 슬슬 흘립니다. 이건 저도 경험을 한 건데요. 내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잘 기억도 안 나던 사람인데 갑자기 집에서 같이 텔레비전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 과장이 뭐 애들이 몇 살인데 공부를 되게 못한대. 뭐 그 집이 할머니가 애들을 키워줘서 별로 공부에 신경을 못 썼다나 봐. 갑자기 이렇게 내가 궁금해하지도 않은 남의 집 애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래?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그 여자가 맴맴 도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 여자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여자에 대해서 촉을 세워야 되고 얘 머릿속에 그 여자 생각이 가득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여자 이야기가 칭찬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어요. 걔 좀 특이해, 걔 좀 이상해, 걔 좀 개념 없는 것 같아, 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남자가 걔를 싫어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욕도 하고 흉도 보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남편 입에서 나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는 성관계의 변화입니다. 일단 바람이 나면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횟수가 줄어들죠. 일주일에 2번씩 했던 인간이 뭐 한 달이 돼도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해서 또 둔한 아내분들은 이때 얘가 어디 밖에 나가서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못하고 저처럼
안 들이대니까 너무 좋다. 아우, 너무 편하다. 아우, 드디어 이 인간이 좀 나이를 먹더니 성욕이 줄어들었나 보네 하면서 룰루랄라 막 즐기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성관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누군가랑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성관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바람이 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죠. 갑자기 안 하던 체위를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지가 흥분을 해가지고 어떤 년을 상상을 하는 건지 막 이상한 체위를 하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난리를 친다든지, 나랑 하긴 하는데 영혼은 딴 데 있고 별로 정성도 없고 그냥 해준다는 느낌으로 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사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많은 남자들은 집에서 해주긴 해주는데 사정은 안 하고 사정은 딴 년이랑 하는 거예요. 아껴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관계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의 변화 이전에 각방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피곤하다, 어쩌다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된다 이런다는 핑계로 각방을 쓰도록 유도를 해서요. 각방을 왜 쓰고 싶어 하냐면 상간녀가 닥달을 하거든요. 당신 와이프랑 자는 거 아니야? 와이프랑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와이프랑 사이 좋지? 막 이러니까는 상간녀한테 밤에 혼자 누워서 인증샷 찍어 보내는 거예요. 이거 봐, 나 혼자 자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증거를 잡고 나서 아내분들이 정말 열받아 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나 이제 애랑 잘래. 나 애랑 자는 게 너무 좋아 하면서 아내분이랑 각방을 쓰고 애랑 잔다고 하면서 애랑 같이 누워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상간녀한테 보낸 거를 발견한 아내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상간녀한테 우리 금쪽 같으니 내 새끼 사진을 왜 찍어서 보내냐고 막 화가 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오셔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